자, 요 글자를 바꿔볼게요. 포지션이라고 바꿔봅시다. 포지션. 자, 포지션 위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딱 중앙에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단축키가 요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이라는 여기 지금 보시는 요 라인이 인디게이터라는 거고요. 인디게이터고, 저거 타임 인디게이터를 위치를 놓고 이 시간 동안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게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 지금 없다, 그죠? 키프레임은 최초 있는 위치에서 인디게이터에 있는 위치에서 최초 여기 스탑워치 아이콘을 클릭을 탁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키프레임이 잡혔습니다. 그럼 요 시간대에 키프레임은 100이다. 오파시티가 100이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포지션을 할 거니까 P 눌러서 자 11분 됐을 때 이 녀석 위치가 960에 540이다. 키프레임 탁 찍어주면 자, 요 시간 1초에 이 녀석의 시간대가 있다. 요 키프레임은 만져서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첫 시간 키프레임을 이 녀석을 놓고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이 시간대에 키프레임이 생기면서 이 시간대에 이 녀석은 여기 있다. 그리고 1초가 되는 시간 1초 동안에 1로 간다. 그리고 여기에 키프레임들이 찍힌 거를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2초대 밖으로 가게끔 하는데 잠시 머물렀다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여기까지 시간이 동일하게 돼야 되겠죠. 이럴 때 추가로 키프레임 찍는 것이 그래서 물론 여기서 키보드로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기서 동일한 시간대를 찍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걸로 눌러주시면 키프레임이 추가가 됩니다. add 추가죠. remove 똑같은 값에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지났을 때 밖으로 나가겠다. 자, Shift 키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자, 인디게이터는 시간대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움직여 보시면 정지해 있다가 다시 나갑니다. 자, 이게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자, 방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전체 키프레임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Alt 키를 누르시고 한쪽 끝방향을 움직이시면 같은 비례로 같은 간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거 이제 플레이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죠? 마우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슉. 자, 이게 포지션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들 확대 축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뷰포트 확대 축소는 키보드에서 하는 거는 이제 화살표 뭐 이런 것들 크게 안 쓰니까 드시고. 자, 여기에 이제 포지션이고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이번에는 뉴 텍스트 하셔서 스케일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크기. 자, 이것도 자, 폰트 사이즈 사이즈가 얼마였죠? 포지션 사이즈가 131 스케일도 131. 자, 스케일은 자, 중앙에 정렬. 스케일은 자, 글자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실행하고 싶으니까
자, 상태에서 스케일. 자,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라고 그랬죠. 그죠? 단축키 S. 그 다음에 지금 100%니까, 자, 이 위치에서, 자, 요만큼, 위치에서 100% 눌러주시고, 자, 키프레임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자, 움직여주면 이 녀석이 있는 앞뒤로는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안 보이게 해볼게요. 안 보이 스케일을 0 해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죠? 자, 0 해버리면 안 보이고, 자,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자, 차츰 쑥 생겨서 100 된 겁니다. 100. 자, 요만큼 다시 고정. 자, 고정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클릭. 그리고 다시 이만큼 갔을 때 사라지게, 스케일이 작아지게 0 해주면, 스케일 고정되어 있는 공간, 시간 사라지기.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테이션 해봅시다.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은 그냥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글자가 먼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나타나기 위해서는 포지션을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글자를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도, 자, 뉴 텍스트에서, 자, 로테이션이 있고요. 자, 이 녀석을 먼저 포지션 값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단축키 P. 한글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단축키 P. 이 녀석 중앙 정렬하고, 자, 포지션 첫 번째 값, 자, 눌러주고, 자, 앞으로 이게 도착해야 될 위치니까 여기서 가고 나면, 자, 위로,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자, 고정되어 있는 시간, 다시 이 녀석 추가 키프레임, 그리고 다시 밖으로. 자, 그럼 일단 로테이션 값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어디? 중앙에 왔을 때 돌게끔. 단축키는 로테이션 R. 자, 여기 이제 키프레임인데 포지션과 어울려 같이 구조를 인식을 해야 되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쓰는 게 단축키가 뭐냐면, 복수로 레이어를 보이게 해주는 게 뭐냐? U입니다. U. 키프레임 찍힌 것들을 다 활성화시켜주는 게 U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테이션 키프레임 하나 잡고 U 눌러주시면 내가 키프레임을 잡았던 모든 명령 레이어가 이렇게 다 나와요. 이 단축키 U 꼭 외워두세요. 오늘 5개. P, S, R, T, U.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0이다. 그죠? 자, 로테이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바퀴? 2바퀴만 둡시다. 앞에 거 2바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바퀴 돌고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요게 로테이션. 자, 그럼 한번, 자, 이거는 세 번째는 오파시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텍스트. 자, 투명도도, 자, 중앙 정렬. 자, 오파시티는 투명도니까 일단은 안 보였다가 보여져서 깜빡하고 다시 안 보이게끔 해볼게요. 자, 오파시티 단축키 T 눌러서, 자, 키프레임에 100% 눌러서 0 안 보이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나와서, 자, 100%로 싹 나타났어. 그 다음에 여기 키프레임을 2칸만 하면 돼요. 2칸이라는 거는 프레임이 2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디게이터로 정확하게 키프레임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있는
삼각형 화살표를 누르면 한 프레임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Shift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를 하면 5프레임씩 움직입니다. 그럼 정확한 수치라든지 프레임을 인식하면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꼭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키프레임별로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갔으면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키프레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쪽 방향으로는 키프레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추가 동일 리타임 그 다음에 두 번 0. 자, 간격에 의해서 진행되는 속도를 의미할 수가 있고요. 그 시간만큼 저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속도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쭉 자, 이만큼 시간 동안에 0에서 100이 돼야 되니까 천천히 하다가 짧으니까 어때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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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해봤어요. 자,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자, 끝났어요. 자, 반갑습니다. 자, 여기다가 new 텍스트. 자, 이 상태에서 자기 이름을 적어서 그죠? 마찬가지로 자 내렸는데 자 요것도 뭐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키프레임들은 같은 명령이 있으면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인디게이터가 놓여져 있는 위치에부터 맨 첫 키프레임 복사를 했을 때에 키프레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파랗게 됐다는 거는 선택됐다는 거죠. 그죠? 컨트롤 C를 해주고요. 내가 방금 작업했던 인서 인디게이터 위치를 이렇게 끝나고 놓고 컨트롤 V 해주면 자, 여기 보시면 트랜스폼에 이렇게 오파시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점부터 해서 U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스페이스바로 플레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자 이름 그대로 자 이렇게 하나가 전체적인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물론 처음부터 쉬운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이 키프레임들에 대해서 이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는 시간이고 간격이 넓을수록 속도와 시간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되죠? 느려지겠죠. 좁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좁아질수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것들을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물로 우리가 뭐 방송이라든지 기타 인터넷이라든지 올리기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은 자, 컨트롤 M 눌러보시면 자 대신에 자 여기 타임라인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 M 컨트롤 N이 아니고 M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세팅창이 열렸어요. 물론 이것들은 에펙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용량이 좀 많이 나와요. 좀 에러도 많이 나오고 해서 간단하게 하자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자 베스트
딴 거 손대지 않습니다. 베스트 세팅은 베스트 확인만 하면 되고요. 특히 요거 풀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AVI로 할 건지 퀵타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H264가 없죠, 그죠? H264가 제일 좋은데, 자, 일단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퀵타임으로 할게요. 퀵타임. 그 다음에 딴 걸로 건들지 마시고 포맷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애니메이션 H264 여기 있다. H.264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오케이. 퀄리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가 있을 때는 뭐, 자, 자동으로 오디오 온오프 아웃풋. 자, 딴 거 손대지 마시고 채널 RGB.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아웃풋 클릭. 자, 여기 이제 저장 경로를 뭐 얘기하는 거죠. 저장 경로. 예. 강의. 자, 첫 번째 퀵타임 무브 텍스트 무브 모션. 자,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럼 이제 저장 경로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렌더에서 렌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씩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 퀵타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퀵타임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AVI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셔도 되고, AVI를 하셔가지고 논 코덱이 없죠, 그죠? 이게 코덱이 참 설명하기 힘든데 일단은 없으면 AVI로 오케이. 혹은 퀵타임을 찾으셔가지고 다운 설치를 하시고 다시 재부팅 하셔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렌더 해주시면 쭉. 자, 이렇게 다 되고 나면 뚜르릉 하고 소리가 납니다. 다 됐어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텍스트 모션이라는데, 자, 5.7메가 정도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로테이션 오파시티. 다시 한 번 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참 앞으로 또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축키 외워야 될 거. 뭐 PPT를 보시면서도 이해하시겠지만 단축키 꼭 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뭐 오메가 정도면 충분하니까 자 10초 정도 하셔가지고 전체 자 10초에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보시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 편하게 뉴 프로젝트 하시고 자, 텍스트를 먼저 쓸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텍스트를 먼저 하나 써봅시다. 항상 작업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컴포지션이라고 했죠. 뉴 컴포지션 컨트롤 N. 자, 제목 텍스트 모션. 자, 가장 기본적인 거 1080 720 29.97인데 자, 그 사이즈가 1920 1080 사이즈. 그 다음에 프레임. 자, 스타트 타임 코드. 자, 도레이션은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하자면 시간, 요게 분, 요게 초, 요게 프레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조절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누르시면, 자, 요런 명령이 이제 가끔씩 화면창에 뜨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캡나키. 여러분들 대문자 쓰려고 캡나키 가끔씩 누르죠. 그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캡나키 다시 눌러주면, 키보드에서 캡나키 다시 눌러주면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시간이 총 10초였죠. 그죠? 10초라는 시간을 가지고, 자, 인디게이트가 타임라인이 10초라는 시간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텍스트 써봅시다. 텍스트 쓰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레이어에서 뉴 텍스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여기 타임 테이블에 레이어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텍스트 자, 그러면 자, 여기 빅포트에서 타이틀 텍스트를 칠 수 있는 커서가 생겼다. 그죠? 자, 여기서 스윙이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스윙은 로테이션을, 우리 로테이션 알죠? 로테이션이 뭐였죠? 회전인데 이 로테이션을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스윙. 자, 이 스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또 다른 텍스트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선택 툴, 레이저 선택 툴, 단축키 V입니다. 자, 선택 툴, 텍스트 선택하고 나면 여기 타켓 모양이 보이죠. 타켓 모양. 이 타켓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로테이션이나 혹은 스케일이나 혹은 무브나 이런 것들의 기준점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타켓을 여기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위에 메뉴를 보시면 자, 펜 비하인드 앵커 포인트 툴 돼 있죠. 그죠? 다츠키는 Y입니다. Y 눌러봅시다. 자, Y 눌러보니까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다. 그죠? 자, 요거를 타겟을 잡고 움직이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정확한 중앙이라든지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자, 스냅이 걸려서 내가 필요한 위치, 정확한 도형의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위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위쪽에, 정중앙 위쪽에 컨트롤 키 누르고 위쪽에 자, 놓으시면 자,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테이션을 했을 때, 자, 로테이션 단축키 W, 자, 로테이션을 할 때, 자, 여기서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 Z. 그러면 이거를 바꿔볼게요. Y에서, 예를 들어서 요 밑으로 바꿔놓고, W, 로테이션 W 단축키 돌려보면 어때요? 자,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죠?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즉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게 되기 때문에 이 앵커 포인트가 나중에 다른 모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자, 로테이션의 단축키가 뭐였죠? R입니다. R. 자, 키프레임을 찍을 때는 최초 키프레임은 어떻게 한다? 최초 키프레임은 여기다가 스탑워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찍힙니다. 아시겠죠? 키프레임 찍혔을 때 여기는 이 키프레임은 지금 이 녀석의 이 위치에 이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 자, 그럼 요거 한 15프레임, 자, 30프레임 1초니까 자, 1초 되는 위치에다가 놓고 자, 로테이션을 시켜 볼게요. 저번 했던 겁니다. 복습이라 생각하고 자, 로테이션을 시켜보면 자, 마우스를 올려서 이렇게 수치를 올릴 수도 있고요. 요거를 수치를 클릭해서 수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럼 1이 돼 있다. 그죠? 요게 뭐냐면 한 바퀴를 돈다 라는 뜻이에요. 한 바퀴. 자, 요거는 돌아가는 360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움직여보면, 인디게이터를 움직여보면, 자, 한 바퀴가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자, 재밌는 거는, 여기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는 게 반대로 되겠죠. 오케이.
도는 방향이 반대로 되죠, 그죠?